이 다음은 아직 모른다. 자신이 연기를 하게 될 이 영화가 누군가의 마지막 숨결 위에 쓰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숨결이 자신과 닮은 방식으로 세상에 사랑을 남기고 떠났다는 걸. 그녀는 지금 자신의 삶을 걸고 그 이야기를 찍고 싶다고 말했을 뿐이다. 진심으로. 꼭 한 번만 자신다운 모습으로 살아보고 싶어서. 그것이 마지막 일지라도. 이재하는 책상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 유은혜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힌 각본 초고가 펼쳐져 있었고, 낡은 원고지 위에는 세월이 만든 얼룩과 함께 지워진 연필 자국들이 촘촘히 남아 있었다. 그 흔적들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맥박처럼 그를 향해 조용히 뛰고 있었다. 사랑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 문장을 발견한 순간 이재하는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 문장은 원고지의 경계를 벗어나 마치 하고 싶은 말이 넘쳐 흘러버린 것처럼 가장자리에 삐뚤게 적혀 있었다. 그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은 왜 이토록 이 영화의 원작을 싫어했을까? 왜 어머니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병약한 얼굴로 글을 쓰던 모습이 기억나지 않았을까? 그건 의문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다. 가장 가까이에 있었으면서도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에 대한 죄책감이 물밀듯 밀려왔다. 그는 몰랐다. 어머니가 왜 이 대본을 끝까지 쓰고도 연출을 맡지 않았는지. 당시엔 그냥 아버지가 연출을 맡았고 어머니는 무대 뒤로 조용히 물러난 줄만 알았다. 그 무렵부터 어머니의 입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종종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모습이 떠오른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고 그는 묻지 않았다. 모른 척한 건 어쩌면 자신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녀의 글 속에 담긴 진심을, 삶의 끝자락에서 필사적으로 무엇인가를 남기려 했던 마음을. 병원 자문을 받기 위해 처음 마주한 이 다음은 기묘하게도 그 시절 어머니의 얼굴을 닮아 있었다. 생기보다는 결의가 먼저 묻어나는 눈빛, 예의 바른 말투에 감춰진 결연한 태도, 그리고 미소 뒤로 숨겨진 고통의 그림자까지. 재하는 그녀가 들고 있던 대본을 흘끔 바라보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문장을 들었을 때 심장이 한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나를 무너뜨릴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사랑할 권리라면 그건 제 몫이죠. 그 문장은 바로 어머니의 원고 한 귀퉁이에 작게 적혀있던 그 문장이었다. 처음 듣는 듯 하면서도 낯설지 않은 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봤다. 우연이라기엔 그녀가 그 장면을 골라낸 순간의 표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마치 그 대사가 자신의 말인 양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고 있던 문장을 꺼내듯이. 이재하는 평생 어머니의 삶을 기록하지 못했다. 자신이 쓴 영화는 늘 어디선가 빌려온 이야기 같았고 감정은 인위적으로 계산된 것처럼 어색했다. 반면 어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썼지만 단 한 번도 스크린 앞에 서지 못했다. 그런 어머니의 문장을 그는 외면했고 잊으려 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만난 이 다음이라는 여자는 기적처럼 그 문장과 어머니의 감정을 되살리고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고통 속에서 연기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진심을 말하고 있었다. 이 다음은 아직 모른다. 유은혜가 누구였는지, 이 영화가 단지 리메이크가 아니라 어떤 삶의 복원이라는 것을.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는 이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대본을 넘길 때마다 마치 이미 겪은 일인 듯 눈빛이 흔들렸고 장면을 따라갈수록 말보다 호흡이 먼저 반응했다.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시작하자 그녀는 어떤 설명도 없이 인물 안으로 들어갔다. 가르쳐주지 않은 대사 앞에서 눈빛이 먼저 바뀌었고 말하지 않은 감정을 표정으로 먼저 전달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기억이었다. 그날 저녁 이재하는 각본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멈춘 대목은 늘 같았다. 사랑이란 무엇이었는지, 삶을 끝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자 했던 누군가의 마지막. 어머니와 다음 두 여자의 시간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한 사람의 고백을 다른 사람의 입으로 옮기는 듯한 기분으로 타자를 두드렸다.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가 뭉클하게 끓어오르며 처음으로 이 영화가 픽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처음으로 그는 확신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이 찍어야 한다고.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반드시 이 다음이 해야 한다고. 그녀의 삶을 통해 어머니를 기억하고 그 이야기를 진짜로 완성해야만 한다고. 이것은 단지 영화가 아니라 두 개의 생애가 맞닿은 기록이며 단 하나의 진심이었다. 그렇게 그는 마음속으로 각오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연출이 아니라 남은 사람으로서의 증언이 되어야 한다고. 그 다음날 아침 이재하는 마음속에서 이미 결심이 내려져 있었다. 그는 이 다음을 캐스팅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제작자 부승원에게 전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전화 한 통으로도 충분했지만 이번만큼은 얼굴을 마주한 채 자신의 의지를 전하고 싶었다. 냉면집 한쪽 구석, 언제나처럼 소주잔을 기울이며 앉아있던 부승원은 재하의 입에서 나온 말에 잔을 들고 멈췄다. 그 말은 예상 밖이었다.
부승호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정말 그 신인을 선택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의 말 속에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감히 대중 앞에 내세우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한 불안과 계산된 전략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제안은 흔들림 없는 어조로 대답했다. 그 이야기는 다음의 목소리로 가야 한다고. 누구보다 진심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승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천천히 연기를 뿜어내며 그는 깊은 눈으로 재아를 바라보았다. 그러곤 이내 최서영의 이름을 꺼냈다. 그 배우는 무엇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는 인물이고 최근 들어 다시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같은 배우라고 말했다. 그 말은 일종의 경고처럼 들렸다. 하지만 재아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이미 수없이 고뇌한 끝에 도달한 사람의 것이었다. 잠시 침묵 끝에 그는 입을 열었다. 최서영은 분명 훌륭하고 능력 있는 배우지만 이번 작품은 그런 기술보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를 담아내는 이야기이며 그 진심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이다음이라고. 그날 밤 재아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다. 그는 각본의 7번째 고쳐쓰기를 시작했다. 어머니 유은혜가 남긴 대사들은 가능하면 최대한 살리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영화를 살아가는 이다음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장면의 구조와 흐름을 세심하게 조정해 나갔다. 병실에서의 장면 하나를 삭제하고 대신 다음이 살아가는 실제 하루의 모습을 각본에 담았다. 꽃을 다듬는 손끝, 고요한 방 안에서 혼잣말처럼 흘러나오는 시구, 햇살을 얼굴에 담으며 벤치에 앉아있는 장면. 그 모든 것은 연기가 아닌 삶 그 자체였고 재아는 그 삶을 필름에 담고 싶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채우는지, 시간의 끝자락에 선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카메라를 통해 기록하고 싶었다. 며칠 후 첫 리딩 테스트가 열리는 날. 조연 배우들과 주요 스태프, 제작진이 모두 연습실에 모여 있었다. 공식적으로 캐스팅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재아는 조용히 이다음을 초대했다. 사람들의 눈길이 낯선 인물에게 향하는 순간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는 숨을 고르며 한 걸음씩 다가왔다. 그녀는 자신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재아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대본을 들고 자리에 앉은 그녀의 손은 살짝 떨렸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종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러나 이다음은 멈추지 않았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대사를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대본 낭독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의 오래된 기억을 자신의 몸에 새겨진 이야기처럼 꺼내는 순간 같았다. 리딩이 끝났을 무렵 연습실 안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누구도 먼저 입을 떼지 못했다. 몇몇은 고개를 떨군 채 감정을 숨겼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가를 닫고 있었다. 그 침묵을 깬 사람은 촬영감독 지철민이었다. 그는 묵묵히 책상을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카메라는 분명 저 친구의 얼굴을 좋아할 거라고 짧게 말했다. 그 말은 평가가 아니라 확신이었다. 그 순간 재아는 조용히 이다음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지만 입가에 아주 작고 묵직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것은 안도나 희열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삶의 실감에서 비롯된 고요한 떨림이었다. 재아는 그 미소에서 어머니 유은혜가 각본을 완성하고 처음으로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 이야기는 누구나의 것일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 그는 그 말의 진심을 이해하고 있었다. 재아는 이제 확신했다. 이 이야기는 이다음이 해야만 하며 자신은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